네, 5월 2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비트코인 피자 데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야, XRP 절대 매도하지 마. 영원히 후회하게 될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비트코인 10,000개 가지고 피자 2판을 사 먹는 것처럼 XRP 가지고 뭐 피자를 사 먹거나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죠. XRP도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이거 잭 더 리플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거의 XRP 인생 건 사람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지금 XRP 로고가 지금 표시돼 있잖아요. 이 모든 망이 연결망이 금융 연결망이 XRP로 연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마 아까 비트코인 피자데이 이미지 그 양반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XRP를 떠올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워낙 지금 시세가 눌려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소송 이슈만 아니었더라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수준의 어떤 반등률, 이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항상 아쉬움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XRP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데 또 실체는 너무 분명하고 해외에서 막 확장하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니니까 이게 지금 뭐 정말 혁신의 혁신. 어떤 국가에서는 국가가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XRP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뭔가 확실히 뭐가 있긴 있을 것 같다. 안 그래도 이런 비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기대감으로 슬슬 바뀔까 말까 뭐 그런 어떤 기대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떤 조금 설레는 시기로 접어들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거의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리플 SEC 소송이 상당히 분위기가 급변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기냐 지냐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누가 뭐 어떤 증거를 더 주장을 더 뭐 이런 지금 관점이 아니고 합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그 기대감이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엑스빗 220 어제 우리가 문서로 오늘 아침도 같이 짚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주석 내용 일부가 아주 쇼킹하죠. XRP가 하위 테스트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아서 증권법에 따른 증권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SEC가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담긴 주석의 일부인데 SEC와 LIT가 주고받은 이메일인가 봐요. 주체는 모르겠어요. SEC 직원이 이멘트를 한 건지 SEC 직원이 이멘트를 들은 건지 그러니까 이메일 상대방이 이 얘기를 한 건지 SEC 직원이 이 얘기를 한 건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SEC 직원이 한 얘기 같아요. 분위기적으로는. 그런데 SEC 직원이 아니라 이메일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해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SEC는 XRP가 증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도 소송을 냈다라는 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와, 골 때린다. 진짜? 그러고도 소송을 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그랬을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당연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와의 그런 이더리움 얼라이언스가 힘먼 윌리엄 힘먼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심슨 대처라는 로펌이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멤버인데 윌리엄 힘먼이 심슨 대처에서 일했다가 SEC의 기업금융국장으로 SEC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슨 대처가 힘먼한테 지원금을 막 때려박으면서 힘먼을 통해서 이더리움 로비를 XRP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이더리움을 띄우기 위한 로비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데 요 이메일을 보고 나면 이게 진짜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이지가 않은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는 소송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리플 소송 꾸준히 팔로우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상해요. SEC가 왜 소송을 낸 건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멘트까지 SEC가 했거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번에 지금 확인이 되다 보니까 야, 골 때린다. 와, 진짜 골 때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리플 소송은 정치 소송의 맥락에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아직 모르죠. 윌리엄 힘먼이 정말 로비를 위해서 이더리움을 띄우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윌리엄 힘먼 이메일 스피치 그 문건이 공개가 되면 뭔가 이제 더 명확해질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상당히 승소라기보다 이제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 더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또 사업 확장과 관련된 부분, 메타코어 인수를 비롯해서 이 사업 확장과 관련된 부분, 비전과 관련된 호재들도 막 여러 개가 더해지다 보니까 어떤 그런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뭐 이런 내용까지 지금 공개가 되니까 아주 희한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땡큐인 거죠. 네, 룰루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합의 가능성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거는 최근에 윌리엄 힘먼 스피치 공개 일정이 지금 6월 6일 이전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그게 일주일 더 연장해 달라고 그러니까 6월 13일로 지금 연장이 됐거든요. 그걸 또 SEC가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 승인을 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SEC가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리플까지도 힘먼 이메일 공개 연장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그게 뭔지 알겠는 거죠. 아, 얘네 지금 뭐 있구나. 아, 합의 논의를 하려고 이러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는 힘먼 스피치 이메일이 공개되면 이건 거의 뭐 기관 신뢰도 붕괴? 뭐 이런 스탠스,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막자. 그럼 차라리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 리플 입장에서는 일단 2차 시장 판매 물량만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만 얻어내도 리플 입장에서는 승소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SEC도 좀 모양새가 덜 빠지고 리플 입장에서는 절반의 승리지만 사실상의 승리, 어떤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요게 지금 결정적이죠. 힘먼 이메일과 관련된 내용들, 이게 지금 굉장히 결정적인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지금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앤디 워홀 저작권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최근에 판결을 내린 게 있어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가수 프린스의 초상화를 통해서 앤디 워홀이 이 그림을 만든 거예요. 제작을 한 거예요. 실크 스크린 제작을 한 건데 이게 그러면 앤디 워홀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그게 쟁점인 사건인데 결과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리플이랑 전혀 관계가 없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법률 최고 법률 책임자 CLO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사건 이걸 계기로 과거 SEC 행태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1976년에 SEC는 예술 석판화를 투자 목적으로 판매가 되더라도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면 이게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매를 했다.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지금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뭐 XRP 1차 시장, 2차 시장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와 이 투자 목적 판매가 투자 목적이더라도 계약상의 의무 없이 판매된 이 예술 석판화가 좀 똑같은 거다. XRP도 XRP 투자자들이 XRP를 그러니까 매수한 사람들이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XRP를 매수한 게 아니라 XRP의 수익 상승을 기대한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했더라도 계약상의 어떤 의무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과거 SEC의 판단처럼 이건 비증권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면서 이 문장을 보고 리플 소송을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아주 영리합니다. 예, 앤디 워홀이라는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큰 그런 인물의 어떤 관련된 또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예술 업계에서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이 저작권 이슈와 관련해서 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갈래를 터준 거고 대법원도 좀 뻘쭘하니까 이거는 이 사건에 한정된 판결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긴 어려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앤디 워홀 사건을 가지고 와서 XRP 2차 시장 판매 증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시점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한 시점이 이게 지금 22일 아침 8시 5분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딱 요거 다음 날이잖아요 지금. 요거 공개된 다음 날. 요걸 통해서 진짜 얘네 합의 모색을 위한 어떤 논의에 들어간 건가? 이런 지금 어떤 우리에게 합리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인데 이때 딱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앤디 워홀을 끄집어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지금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고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머리가 좋구나 라는 생각을 전 이 멘트를 보고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건 몰라도 2차 시장 판매 XRP는 증권일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만약에 합의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면 리플 측은 이거를 끌고 갈 거예요. 예, 일단 그러면 초기 판매 물량은 오케이, 투자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에 따라서 증권으로 가더라도 2차 시장 판매는 증권이 될 수 없다. 특히 이 말을 지금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 얘기를 이렇게 위트 있게 하는 근거는 또 뭐냐면 LBRY 사건에서 재판부가 딱 얘기를 했잖아요.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게 어떻게 증권이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미국 사법부에서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과 SEC가 합의 논의를 진행한다라면 SEC 입장에서는 힘먼 스피치 공개를 막기 위한 목적이 최우선일 거고, 리플 입장에서는 2차 시장 판매 물건이라도 XRP 2차 시장 판매 물건이라도 비증권 요런 것만 들어가게 된다라면 절반의 승리지만 사실상의 승소, 뭐 요렇게 아마 시장은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아주 많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면,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비트코인도 과거 13년 전에 비트코인 피자데이가 만들어진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처럼 XRP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워낙 억눌려 있으니까 만약에 징글징글한 이 소송 이슈가 마무리가 된다라면, 이 징글징글한 이 소송, 예, 마무리가 된다라면 XRP도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보여줬던 그 상승률, 그러니까 눌려서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눌려서 못 갔던 그 시세 분출 이런 게 나와준다라면 마치 비트코인 피자데이에 있었던 일들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XRP 팔지 마, 매도하지 말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 너 진짜 영원히 후회할지도 몰라. 비트코인 만 개로 피자 두 판, 야 지금 돈으로 따지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떤 XRP 시세 분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조금 전폭적인,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얘기 하나가 있긴 하죠. XRP 음모론, 만 달러, 이 만 달러 음모론, 마크 필립스 얘기. 우리가 이거 작년에 저희가 다뤄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2019년 2월에 이 사람이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XRP가 만 달러로 설계가 됐다. 굉장히 정말 음모론 수준의, 섹시하긴 하지만 물론 만 달러가 면 좋죠. 좋은데 이건 약간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어쨌든 이런 논문을 써서, 짧은 논문을 써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XRP는 처음부터 이 전 세계 모든 기관의 소매 금융 이 시스템을 다 대체하게끔 설계가 됐다. 그러니까 모든 돈 거래가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서 이용하게끔 설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전체 시장의 총 가치를 따져보니까 1100조 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XRP 총 발행량이 1000억 개니까 이걸 나누면은 XRP는 만 달러가 된다. 개당.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뭐냐면 모든 시장의 가치를 XRP가 흡수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이 되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게 말이 된다는 건. 전체 시장의 모든 어떤 돈에 관련된 흐름이 XRP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는 글쎄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와, 그거 쉽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일단 좀 들더라고요. 물론 XRP가 만 달러가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뭐 말해서 뭐 하겠어요. 너무 좋죠. 다 인생 역전 하는 거지. 그럼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랑 뜻이 통하는 분들이랑 몇 분이랑 같이 해서 저는 기부재단 만들 거예요. 예, 기부 사업을 하면서 살 겁니다. 예, 만약 XRP가 만 달러 간다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비현실적이다. 너무 커 액수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근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전체 시장 가치를 XRP 발행량으로 나눠보면 XRP가 만 달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XRP는 뭐 스위프트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인 결제를 구현한다. 2019년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달러 송금을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느립니다. 뭐 한두 시간 이게 아니고 막 사나흘씩 걸리기도 해요. 느립니다. 근데 XRP 같은 경우에 거의 실시간 몇 분, 뭐 1, 2분 안정적이죠. 블록체인이니까. 수수료 제로, 거의 제로죠. 0.002 XRP 막 이러니까.
그래서 에스크로 계정이 55%가 잠겨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성격도 뭐 존재한다. 예.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XRP가 소송에서 이기고 에스크로 계정에 잠겨 있는 거 이거를 XRP 홀더들한테 에어드랍 해주면 게임 끝난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뭐 그런 날이 오면 좋겠지만 그것도 너무 좀 기대감이 좀 과대된 상황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렇게 되면 좋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10,000달러 말고 이제 111달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스위프트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2019년도 당시에 스위프트를 통한 일일 거래액이 5조 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조 달러, 450억 XRP를 사용할 경우에 XRP 한 개는 111달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450억 XRP. 좀 섹시하죠.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섹시해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스위프트를 통해서 송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걸 XRP가 전부 다 대체를 한다라고 한다면 XRP 가격은 개당 111달러로 도출할 수 있다. 좀 억제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스위프트 전체를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한 5년, 10년 안에 굉장히 큰 부분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거는 XRP가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CBDC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이 CBDC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CBDC가 서로 상호 운용화되는 과정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래서 뭐 정말 좀 CBDC가 더 가속화가 된다라면 뭐 2, 30달러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건 모르니까 시세가 어떻게 될지 뭐 2, 30달러가 될지 2, 300달러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다만 굉장히 뭔가 섹시한 포인트들이 자리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XRP가 뭐 10,000달러 간다, 100달러 간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건 모르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걸. 물론 100달러 가도 좋고 10,000달러 가도 좋은데 그건 모르지만 이런 근거된 내용, 근거로 거론되는 내용들을 보면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에 그 XRP 10,000달러 이거 관련해서 영상 한 번 더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재밌는 상황이에요. 소송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차분하게 우리는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